태블로를 이용한 스포티파이 음원 데이터 분석. 안녕하세요. 저는 강사 제이슨입니다. 저는 현재 유통 이커머스 관련 대기업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약 10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고요. 주로 추천 시스템과 고객 분석, 수요 예측, 그리고 발주 재고 관리 관련된 데이터 사이언스, 그리고 데이터 분석 관련된 프로젝트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메타코드에서 추천 시스템, 딥러닝, 그리고 데이터 분석 관련된 스터디와 강의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강력한 기능을 가진 시각화 툴인 태블로를 이용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캐글의 모스트 스트림드 스포티파이 송스 2023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 데이터는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인 스포티파이에서 2023년에 가장 많이 재생된 음원들의 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여러분 분석을 통해 태블로를 사용하는 법을 배우시게 되고요. 또한 가수와 음원의 특성 등을 시각화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하여 최종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번 강의의 목적입니다. 먼저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는 이 데이터 분석 관련된 이 커뮤니티인 캐글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요 캐글에 들어오셔서 요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요 위에 URL로 들어오시면은 이제 요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데이터는 아마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내려서 보시면은 이제 이 데이터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키 피처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각 이 변수들, 이 컬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실 수가 있는데 트랙 네임부터 해서 아티스트 네임과 이 트랙의 곡에 몇 명의 아티스트가 포함되어 있는가, 그리고 출시 연도, 월일, 그리고 스포티파이 플레이리스트에 이 곡이 이제 포함된 이 숫자를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스포티파이 차트에 있는지, 그리고 몇 위인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아마 이 데이터가 0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데이터 자체가 아마 2023년의 특정 시점에 혹은 2024년 1월 1일이라거나 혹은 2023년 12월 31일 이런 때에 수집한 데이터로 보입니다. 그래서 해당 시점에서의 이 차트 순위, 그리고 차트 안에 존재 여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0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마 차트에 없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스트리밍 숫자, 스트리밍 숫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시점의 현재 시점까지의 어떤 누적 이제 숫자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보시면은 이제 출시 연도나 출시 월 이런 것들이 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아무래도 스트리밍 숫자는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애플의 플레이리스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 스포티파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인 애플, 그리고 요 디저라고 하는 그 프랑스의 이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그리고 샤잠, 이렇게 세 개의 다른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들로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플레이리스트에 포함된 숫자, 그리고 차트에 이제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BPM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BPM은 이제 곡의 템포를 의미하죠. 그래서 얼마나 빠른 곡인가. 그리고 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노래가 흔히들 이제 C 키, D 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높은 곡인가를 의미하는 그런 변수 정도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모드는 이제 메이저냐 마이너냐라고 하는 그 음원에서의 어떤 장조 단조, 이런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변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 이 7가지로 댄서빌리티, 밸런스 등등 해서 스포티파이가 이
이 곡의 그 특성을, 그 곡의 속성을 나눠서 퍼센트 형태로 데이터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곡의 음원의 특성을 분석을 해보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려보시면은 이제 CSV 파일 형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고요. 뭐 데이터를 뭐 윗부분을 좀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요 전국 우리 BTS 전국이 부른 세븐이라고 하는 곡이 이제 제일 위에 올라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럼 이제 강의를 시작해 보겠는데요. 먼저 데이터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여기 왼쪽에서 뭐 자세히를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 텍스트 파일을 클릭하셔도 불러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포티파이 2023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데이터를 불러오면은 이렇게 이제 뜨게 되고요. 여기 뭐 좀 살펴보시면은 데이터는 트랙 네임부터 해서 뭐 아티스트 네임, 아티스트 카운트 뭐 이렇게 쭉 보실 수가 있죠. 일단 다행히도 뭐 데이터 타입이나 형태가 크게 이제 이 데이터는 문제는 없는데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뭐 아티스트 카운트 이런 게 지금 숫자로 우리가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 문자로 만약에 이용을 해야 된다 하면은 여기서 이제 형태를 바꾸실 수가 있을 겁니다. 뭐 날짜, 문자열 등등 이렇게 바꾸시면은 바꾸시고 나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뭐 꼭 여기서 이제 바꾸지 않으시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워크시트로 이동을 해서 네, 워크시트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바로 이제 이런 데이터들은 이걸 클릭하셔도 되고요. 여기를 오른쪽 클릭을 해서 바꾸실 수도 네,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먼저 아티스트들 이제 하고 곡들 이제 간단하게 좀 데이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트랙 네임, 네, 우리 트랙들별로 해서 스트리밍이 이제 얼마나 되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트랙 네임 일단 올려두시고요. 그리고 일단 뭐 바로 스트림스를 한번 여기 행에다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래프 형태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곡별로 해서 이 스트림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네, 이렇게 그래프가 더 높게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현재 이 상태에서는 보기가 뭐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죠. 그래서 스트림스 같은 경우에는 좀 숫자로 일단 좀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사실 전체 데이터를 한번 좀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요 합계 스트림스에다가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고 이것을 이제 불연속형으로 네, 이렇게 바꾸시면은 이 숫자가 이제 불연속형의 이 데이터가 되면서 바로 숫자로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아티스트 네임을 좀 한번 같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뭐 키를 한번 볼까요? 키하고 뭐 모드 이런 데이터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메이저, 마이너, 뭐 G 키, F 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아티스트 네임들이 있고 보시면은 여기 이제 데이터가 조금 뭐 막 깨져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 이제 스포티파이가 영문권에 있는 그 곡들만 나오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스페인이라든지 다른 언어들이 섞여 있어서 인코딩 문제로 좀 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 문제는 아마 해당 언어에 맞는 그 인코딩을 찾거나 뭐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영어 데이터들 일단 기본이기 때문에 일단은 네, 이 형태로 가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요 데이터가 이제 보시면은 쭉 이제 보이는데 좀 스트리밍 숫자별로 해서 제일 이제 많이 스트리밍 되는 숫자가 곡이 뭔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정렬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정렬은 이 스트림스를 기준으로 해서 해야겠죠.
한번 오른쪽 버튼 눌러보실까요? 그러면은 여기 정렬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요거를 클릭을 하면은 네, 보시는 것처럼 막 이렇게 뜨죠. 데이터 원본 순서, 수동, 중첩 뭐 이렇게 뜨는데 사실은 이제 지금 형태에서 이 스트림스를 가지고 정렬을 해서 저렇게 하는 방식으로는 지금 이제 원하는 방식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수동을 누르면은 하나씩 이거를 순서를 뭐 바꾸면서 해야 되는 식이고요. 이게 이제 중첩을 누르셔도 이게 이제 오름차순, 내리차순으로 되어 있고 하긴 하지만 이 필드명을 네, 지금 뭐 스트림스로 해서 이렇게 해도 특별히 뭐 지금 바뀌는 것 같지는 않죠. 혹은 뭐 여기서 필드명을 한번 바꿔볼까요? 필드명을 만약에 뭐 트랙 네임으로 바꾼다. 뭐 이렇게 해도 특별히 바뀌진 않습니다. 이 카운트를 기준으로 갑자기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정렬은 이 방식으로 하실 수는 없고요. 지금 정렬 걸린 거를 일단 지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여기 위에 있는 요 아이콘 요거를 한번 대보시면은 뭐 키 내에서 스트림의 합계별로 오른차순 정렬됨이라고 뜹니다. 우리 이제 내림차순을 할 거기 때문에 요 오른쪽에 있는 건 내림차순이고요. 그러면 한번 요걸 한번 클릭해 볼게요. 요 오른쪽 걸 클릭하시면은 지금 또 요게 떴는데 지금도 뭐 변하는 건 없죠. 근데 요 키 옆에 지금 요런 게 떴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도 특별히 변하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렬은 기본적으로 왼쪽에 있는 이 변수부터 해서 순서대로 이제 정렬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렬을 지우도록 하고요. 트랙 네임을 가지고 스트림을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해야겠죠, 결국은.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트랙 네임을 클릭을 하시고요. 요 위에 있는 버튼 다시 가시면은 네, 지금 바뀌었죠. 아까는 키를 이제 가지고 스트림별로 내림차순 정렬합니다라고 돼 있었는데 이제 트랙 네임을 스트림별로 네, 내림차순 정렬합니다라고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시면 네, 이렇게 스트림 순서대로 됐고 트랙 네임이 스트림의 순서대로 해서 내림차순 정렬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제일 많이 스트리밍 됐던 곡이 이제 블라인딩 라이츠라고 하는 곡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쉐이브 오브 유, 뭐 서먼 유 러브드 같은 뭐 이런 순서대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 저는 이제 이것들이 이 스트리밍 순서대로 해서 순위가 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지금 뭐 따로 순위가 없죠. 그리고 아까 이제 변수를 우리가 살펴봤지만 변수에도 이 스트리밍을 가지고 어떤 순위 변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우리가 랭킹을 좀 보이기 위해서는 여기서 변수를 하나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스트림스를 이용해서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클릭하시면은 만들기라고 있죠. 여기서 계산된 필드. 제가 이제 변수라고 표현을 드렸지만 여기 태블로에서는 뭐 필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계산된 필드를 클릭을 하시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네, 그러면 이렇게 좀 변수를 만들기 위한 창이 된 걸 보실 수 있고 순위를 매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 계산된 필드 창에서는 여러분이 이 변수들을 이용해서 뭔가 막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스트림스에다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더하실 수도 있고 이제 엑셀 함수 이제 쓰시는 것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뭘 더한다 그러면 sum 이런 함수도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순위를 매길 거기 때문에 랭크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고 이 안에 먼저 스트림스를 넣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랭크 함수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가 있거든요. 앞에 부분에는 식이 들어가고 컴마 하고 나서 뒷부분에는 이 괄호 안에 있는 ASC와 DSC 중에 하나가 들어가면 됩니다. ASC 같은 경우에는 오름차순, DSC는 내림차순이겠죠. 그래서 DSC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게 되고요. 그런데 지금 랭크에 빨간색 떠 있죠. 그리고 밑에 계산에 오류 있음이라고 떠 있고요. 요거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제 이유가 뜹니다.
뭐 다중 데이터 원본의 테이블 계산 함수 또는 필드를 사용할 때 모든 필드가 집계 또는 상수여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함수에 따라서 이게 태블로가 뭐 모든 함수나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 들어가는 요 부분이 특히 이렇게 식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변수가 그대로 그냥 들어가면은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뭐 지금 스트림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에 보시면은 스트림스가 들어갈 때 합계로 들어갔었죠. 사실은 합계가 아니라 특성으로 들어가도 뭐 상관없고요. 평균으로 들어갔어도 상관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데이터는 이 트랙마다 숫자가 하나씩 있기 때문에. 근데 뭐 합계로 여기는 합계로 지금 기본값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도 똑같이 썸으로 합계로 들어가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공마다 스트리밍 썸 한 거 그걸 가지고 랭킹을 매긴다. 뭐 전혀 이상한 게 아니죠. 지금 우리가 하려는 태스크에 있어서. 그리고 스트림스는 공마다 하나씩 분명 들어가 있을 거고요. 혹은 뭐 ATTR이라는 걸 쓰셔도 됩니다. 이 ATTR은 뭐냐면은 특성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잠깐 확인을 누르고요. 이 합계 지금 여기 합계로 되어 있는데 여기 클릭을 하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은 특성이라는 게 있죠. 특성으로 바꾸셔도 네, 전혀 변한 게 없죠. 특성은 이제 이 숫자로 되어 있는 것을 어떤 뭐 하나의 상수로 바꿔주는 그런 기능이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특성으로 들어가도 되고 합계로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만든 이 변수 지금 계산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다시 편집을 누를게요. 네, 이렇게 해서 넣으실 수 있고 여기는 썸을 넣으셔도 상관없고 사실 현재 계산으로는 평균을 넣으신다고 해도 어차피 값들이 하나라서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변수 이름을 설정을 할게요. 지금 우리가 스트림이니까 스트림스 랭크라고 변수 이름을 만들고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왼쪽에 스트림스 랭크라는 변수가 이제 생겼죠.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트랙 네임 뒤에다가 네, 지금은 이제 이게 측정 값이기 때문에 아마 앞에는 안 들어갈 거고요. 지금 이렇게 일단 올려주시고요. 아까 스트림스와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그래프 형태로 뜨게 되는데 이거를 숫자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래서 불연속형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러면은 1등부터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요거 순서를 뭐 이렇게 놓으시면은 1등부터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네, 이렇게. 그런데 지금 제일 앞으로 놨을 때는 네, 지금 널값이 떴죠. 지금 아마 요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스트림 값들이 없는 데이터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것들은 지금 쓸 수가 없는 데이터일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태블로는 지금은 이제 제일 앞으로 넣으니까 나왔는데 이렇게 뭐 뒤로 놓으면은 바로 없어지는 걸 볼 수 있죠. 태블로가 낼 값을 어느 정도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이걸 빼고 싶으시다면은 네, 이렇게 오른쪽 버튼 클릭하셔서 제외 혹은 숨기 누르시면은 네, 이렇게 빼고 보실 수 있고요. 물론 데이터가 삭제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봤던 원본 데이터에는 남아 있는 상태일 거고요. 이 CSV 파일에는 이 태블로에서 분석할 때 현재 이제 이 시트에서 저 부분 없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위를 이렇게 네, 보실 수가 있었고요. 이거를 이제 지금은 뭐 우리가 곡별로 해서 이렇게 봤는데 저는 이제 아티스트별로 해서 또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랭크를 아티스트별로도 한번 만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트 이름을 바꿀게요. 이거는 뭐 랭킹 스트림 랭크라고 시트를 하나 만들고요. 이름을 바꾸고 새로 시트를 만들도록 하겠고요. 지금 항목을 네, 새로 시트를 만들지 마시고 요거 삭제하시고요. 복제를 하겠습니다. 복제를 하시면은 이제 똑같이 하나가 생기죠. 여기에서 이제 뭐를 바꿀 거냐면은 일단은 트랙 네임을 빼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이제 아티스트별로 볼 거기 때문에 트랙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리고 요 스트림스를 지금 특성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모드와 키도 있는데 모드 키 같은 경우에도 네, 이것도 트랙의 특성이기 때문에 이것도 빼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스트림스타 특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합계로 측정 값에 가셔서 합계로 다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은 각각 이제 아티스트별로 해서 만약에 아티스트가 뭐 2023년 동안 한 곡만 낼 수도 있지만 두 곡, 세 곡, 네 곡 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합계로 바꾸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스트림스 랭크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도 아마 이 데이터 단위가 곡 단위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빼시면은 네, 지금 이제 데이터가 싹 바뀌었죠, 갑자기. 그리고 필터, 네, 필터 부분도 지금 아까 널 값을 뺐는데 스트림 랭크에 이것도 좀 빼도록 하고요. 이렇게 지금 일단 바뀐 거 보실 수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요 순위 이 정렬하는 거 보셨죠? 아티스트 네임 내에서 스트림스의 합계로 내림차순 정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더 위켄드라고 하는 가수가 이제 스트리밍 1등인 걸 보실 수 있고 1등부터 해서 쭉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랭크 변수를 만들었죠. 요거를 이제 이번에 아티스트를 이제 베이스로 해서 좀 만들어 볼까 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요거 잠깐 편집해서 보시면은 지금 이 함수가 되게 단순하게 그냥 랭크 attr 스트림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변수가 사실은 스트림 가지고 뭐 트랙별 랭크인지 아티스트별 랭크인지 뭐 이런 게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그대로 만약에 쓰면은 네, 이 랭크는 이거 다시 불연속형으로 바꿀게요. 네, 이렇게 불연속형으로 바꾸면은 이제 요 아티스트별로 이 스트림 숫자가 집계가 되게 되는데요. 그런데 보시면 지금 널 값이 나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다시 스트림 랭크를 오른쪽 클릭하셔서 편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거 만들 때 ATTR로 집계를 했었죠. 그러면은 ATTR은 이제 어떤 값 하나 상수로 만들어주는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티스트별로 숫자가 곡이 두 곡 이상 있는 경우에는 네, 이게 숫자 두 개가 되죠. 두 개를 뭐 한꺼번에 각각 나타내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스트림을 합친 거를 가지고 랭킹을 매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누르시면은 네, 이렇게 스트리밍 숫자를 가지고 랭킹이 나오게 되고요. 결국은 요 왼쪽에 있는 이 합계 스트림스하고 요 스트림스 랭크 이 두 개 간이 이제 어떤 단위가 맞아야 된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이거 위치 똑같이 이렇게 옮기시면 이렇게 볼 수 있고 널값인 거 있죠 또 요거 제외해 주시면은 네 이렇게 여러분이 리포팅 할 수 있는 어떤 자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표를 이용하시면은 뭐 분석을 하시고 리포팅 하는데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여기 이제 이 시트도 이름을 좀 바꿔 놓을게요. 여기 아티스트, 네, 아티스트라고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스포티파이의 스트리밍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랭킹을 좀 봤는데요. 지금 이 데이터에는 이제 스포티파이뿐만이 아니라 뭐 애플 그리고 디저, 뭐 샤잠 그리고 스포티파이도 이제 차트와 플레이리스트라고 하는 이 필드들이 있죠. 그래서 한번 다른 음원사들과 음원 스트리밍 회사들과 한번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에 시트 하나 추가하시고요. 먼저 이제 스포티파이를 가지고 스포티파이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회사들의 랭크가 어떻게 다른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랙 네임을 이렇게 행에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스포티파이를 가지고 랭크를 하나 좀 만들도록 할게요. 랭크는 우리가 이제 스트리밍 숫자를 가지고 사실 모든 이제 차트들 비교를 하면 좋겠지만 지금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플레이리스트하고 차트죠. 그래서 저는 플레이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숫자를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플레이리스트에 들어있는 그 랭킹의 그 숫자를 가지고 랭킹을 매겨서 분석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각각 이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의 유저들을
특성을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먼저 트랙 네임 올리고 다음에 스포티파이 플레이리스트를 가지고 랭크를 좀 만들어 볼게요. 이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고요. 만들기 해서 계산된 필드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랭크는 아까도 우리가 만들어 봤었죠. 그래서 랭크 똑같이 랭크 함수 쓰시면 되고요. 이 안에 변수가 들어가는데 어떤 뭐 집계 함수 같은 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플레이리스트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각 곡마다 하나의 숫자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트랙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썸을 하셔도 사실 크게 상관없고요. 근데 ATTR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컴마하고 DSC 해서 내림차순 정렬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변수 이름은 스포티파이 랭크라고 만들도록 하겠고요.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포티파이 랭크 변수를 행으로 올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를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불연속형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각 곡별로 해서 스포티파이의 이 플레이리스트에 많이 들어가 있는 순으로 랭크가 나오게 되고요. 이 랭크는 어쨌든 이제 스트리밍 숫자하고는 다른 개념이 됩니다. 스트리밍 숫자가 많다고 해서 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시점에 플레이리스트 숫자가 무조건 많다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 스트리밍 숫자도 좀 같이 볼까요? 스트림스를 클릭하셔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열로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래프 형태로 해서 스트리밍 숫자를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제 차트 간의 비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애플하고 요 디저 이 두 개의 차트에 대해서도 똑같이 랭크 함수를 써서 이제 랭킹 변수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들기 누르시고요. 계산된 필드 눌러서 똑같이 랭크 하시고 기에 이제 ATTR 했었죠. 입력을 이렇게 변수를 넣어 주시고요. 컴마하고 뒤에는 DSC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변수 이름은 애플랭크 이렇게 애플랭크 이렇게 넣도록 하겠고요. 확인 눌러주시면 애플랭크가 추가가 되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행에 넣고 차원으로 불연속형으로 바꿔주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이 디저 플레이리스트도 똑같이 만들기 눌러서 계산된 필드 해서 랭크 함수 쓰시고요. ATTR 해서 특성으로 우리가 상수로 만들어 주시고 컴만 다음에 DSC 이렇게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이름은 똑같이 이렇게 랭크라고 만들도록 하고요.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행에 올리고 불연속형으로 바꾸시게 되면은 각자의 차트별로 랭킹을 보실 수가 있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하시면은 우리가 뭐 만약에 음원 차트 서비스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의 뭐 직원이다 혹은 뭐 국내에 이제 유명한 그 엔터테인먼트 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의 만약 여러분이 뭐 그런 회사들에서 어떤 뭐 곡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인사이트를 뽑아주기 위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음원 데이터 분석을 한다면은 결국은 음원을 우리가 이제 그 소비하는 시장은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비스들이 이제 어떻게 뭐 특성을 가졌는지 다른지 그게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근데 그것을 분석하려면은 결국은 어떤 상위 곡들을 보면 되겠죠. 그래서 스포티파이를 기준으로 해서 좀 상위 곡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랭킹이 높은 거를 좀 보도록 하려고 하고요. 아까 이제 보셨던 것처럼 요 위에 있는 이걸 누르면 되는데, 근데 보시면은
지금 클릭하면은 스트림스의 합계별로 해서 뭐 오름차순, 내림차순 이렇게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기본은 뭐 요 열에 있는 이 숫자를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스트렝 네임별로 해서 스포티파이 랭크 순으로 그 정렬을 하려고 하죠. 그러면 스포티파이 랭크 여기 마우스를 올리시고요. 클릭을 하시면 색깔이 살짝 진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콘 다시 갖다 대시면 트랙 네임은 스포티파이 랭크별로 내림차순 정렬합니다 라고 바뀌었죠. 우리는 이제 오름차순 정렬을 해야겠죠. 랭크니까. 그래서 클릭 하시면 네 이렇게 보일 수 있고 뭐 널값들이 또 막 나오죠. 그럼 이것들은 클릭하고 Shift 누르시고 이렇게 누르시고요. 제외 네,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스포티파이에서 플레이리스트에 가장 많이 들어왔던 곡은 이 겟 럭키라고 하는 곡이고 그 다음으로 뭐 미스터 브라이트사이드 뭐 이런 순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대략 한 이거를 뭐 한 12 정도까지 12, 22 정도까지 해서 보시면은 지금 스포티파이에서 플레이리스트에 많이 있었던 곡 중에서 애플에도 같이 많이 있었던 곡 그러니까 뭐 그래도 한 12 정도 안에 혹은 22 정도 안에 있었던 곡인데 애플에도 있다 그런 곡이 몇 곡이나 있는지 한번 보시면은 요 블라인딩 라이트라고 하는 곡 요거 하나 있고요. 이게 스포티파이에서는 6위였는데 애플에서는 1등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쭉 내려가시다 보면은 요 9등, 네, 7등, 9등 이렇게 있는 곡이 있고 나머지는 여기 18등, 19등 이 정도가 있는 것 같네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랭킹 숫자를 이용해서 좀 살펴봤죠. 그리고 오른쪽에 뭐 스트리밍 그 숫자를 가지고 뭐 차트를 보는 정도로 봤는데 이 세 개 차트 간의 어떤 상관관계를 한번 시각화를 하고 그리고 조금 이제 통계적으로 그러면 진짜로 차이가 있는가라는 것까지 좀 대략적으로 우리가 뭐 시각화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하나 추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플레이리스트로 계속 보고 있죠. 그래서 애플 플레이리스트, 뭐 디저 플레이리스트, 스포티파이 플레이리스트 이거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얘들 한꺼번에 행에다가 올려볼게요. 그리고 한 번 더 이제 세 개를 다시 한번 클릭을 하시고요. 이번에는 열에도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3x3 형태의 이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지금 여기에 이제 그냥 뭐 동그라미 하나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동그라미는 이제 각 플레이리스트 숫자를 아마 합친 뭐 좌표 정도 될 겁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곡별로 해서 그 상관관계를 좀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트랙 네임을 세부 정보에다가 놔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보시는 것처럼 각 곡마다 이제 동그라미가 하나씩 쳐진 형태로 바뀌게 되겠고요. 이 형태를 통해서 예를 들어 첫 번째 같으면은 애플 플레이리스트와 애플 플레이리스트 이제 각 본인과의 이 관계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선형으로 되어 있는 관계를 보실 수 있고 마찬가지로 대각 행렬에 있는 대각선에 있는 그래프들은 다 뭐 그냥 선형으로 완전히 그냥 일자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들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을 거고요. 두 번째 있는 그래프는 애플 플레이리스트와 요 디저 간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상관관계를 보실 때 이런 그 스캐터 차트 3포드를 보실 때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상관관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점들이 좀 어떤 이 45도 선에 상당히 좀 모여 있게 돼 있죠. 혹은 45도 선이 아니더라도 뭐 이런 형태 혹은 이런 형태 어떤 선에 이렇게 좀 모여서 어느 정도 최대한 모여서 가면 갈수록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통계적으로도 상관계수를 그렇게 구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대략 보시기에 뭐 애플하고 요 디저 같은 경우에는 좀 방향성이 뭔가 좀 많이 막 이렇게 퍼져 있는 것 같아 보이죠. 반면 스포티파이하고가 경우는 물론 뭐 이것도 그렇게 잘 모였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는 좀 나아 보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보실 텐데요. 일단은 여기 스트리밍 숫자가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에다가 스트리밍을 좀 같이 볼게요. 스트림스를 가지고 책상에 넣어주시면은 되고, 그리고 지금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원으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원의 색상이 진해질수록 그 스포티파이의 스트리밍 숫자가 이제 커진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보시기에 어쨌든 바깥쪽으로 뭐 가면 갈수록 좀 진해지는 경향은 보이긴 합니다만, 뭐 일부 이런 곡들은 이제 이 차트에 따라서 차이가 좀 나죠. 이 차트가 이제 스포티파이 입장에서는 플레이리스트가 꽤 그래도 많이 가 있는 편이죠. 이 정도 위치면. 그런데 애플 입장에서는 뭐 높이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를 보실 수 있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퍼져 있는 정도를 보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 왼쪽에 보시면 분석이라고 하는 탭이 있는데요. 분석 기능을 이용해서 그 데이터 분석 이제 배우실 때 우리가 아마 기초 통계 배우시다가 보시면은 그 회귀 분석이라는 그 분석 방법을 배우시게 됩니다. 이제 이 회귀 분석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설명 변수와 독립 변수가 있을 때 독립 변수가 설명 변수에 미치는 어떤 뭐 영향 같은 것을 찾을 수 있고, 또한 변수 간의 관계에서 이 관계를 나타내는 어떤 선을 찾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그 선을 이용해서 그 선이 어떤 이 결국 변수 간의 관계를 나타내게 되고, 그걸 이용해서 독립 변수를 예측하는 것까지, 추정 또는 예측하는 것까지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쭉 보시면은 추세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모델에. 그래서 추세선이 이제 회귀 분석을 이용해서 어떤 이 추세선을 찾아내는, 추정된 추정선을 찾아내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시고요, 드래그를 해서 추세선의 형태를 이제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선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걸 하실 때 각각 이제 하나씩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제일 위에 부분에 놓으시면은 한꺼번에 이 모든 그래프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선에 이제 뭐 형태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뭐 대각선에 있는 것들은 당연히 거의 45도 선이죠. 그래서 여기를 지금 보시면은 마우스로 이렇게 대시면 이제 이 모델링된 결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거 같은 게 되시면은 애플 플레이리스트가 뭐 0.0366 곱하기 뭐 디저 플레이리스트에다가 플러스 54.25 정도다, 이런 이제 모델을 구했다라고 되어 있고, R 제곱이 0.22, 그리고 뭐 P 값이 0.0001보다 작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모델에 있는 숫자들을 좀 이용을 하시면은 이 퍼져 있는 값들을 해석이 어느 정도 되실 수 있는데요. 일단은 여기에 저 0.3366이라는 숫자는 사실 이 선의 이제 기울기를 의미하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기울기는 사실은 뭐 0 이상이기만 하면은 뭐 어느 정도 관계는 있다라고 표현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플레이리스트의 절대적인 숫자를 가지고 요 X축과 Y축에 놓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 기울기는 이제 그런 거죠. 만약에 애플 플레이리스트가 100일 때 디저 플레이리스트도 1이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처럼 이제 1이 될 거예요. 그런데 애플과 스포티파이, 애플과 디저는 그 어떤 사용자 숫자나 뭐 볼륨 같은 것들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각도는 뭐 1이 될 수는 없겠고요. 그런데 다만 이제 그래도 0보다 크다라면은 이제 플레이리스트가 늘어날 때 이쪽 플레이리스트 늘어날 때 저쪽 플레이리스트도 같이 늘어나는 관계구나 라는 정도는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이제 이 저 식으로 해석하자면은 뭐 이렇게 되겠죠. 뭐 디저의 플레이리스트 숫자에다가 0.0366을 곱하면 이제 애플 플레이리스트 숫자 정도 된다. 뭐 이 정도로 해석이 될 거고요. 거기에 플러스 54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실 거는 사실은 이제 여기 있는 그 R제곱을 보셔야 돼요. R스퀘어 숫자가 R제곱은 이제 회귀 분석에서 얼마나 데이터가 이 선과 이 데이터들의 분포가 얼마나 좀 적합한가, 얼마나 좀 이 선에 가깝게 이 점들이 분포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런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성능 지표가 이 R제곱이 높으면 높을수록 좀 더 이 선들이 이 점들이 선에 모여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있는 스포티파이와 애플 같은 경우는 0.5 정도가 되는데 요 디저하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0.2. 지금 눈으로 보시기에도 훨씬 퍼져 있고요. 실제로 R제곱도 훨씬 높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R스퀘어 숫자를 이용해서 관계를 좀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 이제 이 디저하고는 0.2, 뭐 스포티파이하고는 0.5 정도였는데 그런데 입장을 뭐 스포티파이 입장에서 볼 때는 네, 똑같이 0.5 정도 나오죠. 그런데 네, 애플 이제 디저하고 스포티파이 간의 관계에서는 또 0.6 정도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플이 좀 다른 차트들에 비해서는 좀 뭐 R스퀘어가 낮은 거를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이용하시면은 각각 이제 플레이리스트 간의 이 상관관계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관성이 이제 어떤 것들이 좀 더 높고 어떤 것들이 좀 더 낮은가까지 분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시트 이름을 좀 바꾸도록 할게요. 뭐 서비스별 플레이리스트 그 상관관계 뭐 이 정도로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계속 그 스트림 이제 랭크별로 해서 이제 뭐 상위 랭크인 이제 곡들이 어떤 것들이고 아티스트가 어떤 아티스트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각 회사들 별로 해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까지 이제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이번에는 이제 음원의 속성을, 음원의 특성을 한번 분석을 해볼까 해요. 그래서 우리 데이터가 이제 BPM이나 뭐 음원의 특성들, 뭐 댄서빌리티, 라이브니스, 뭐 스피치니스 이런 것들이 데이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용해서 한번 상위 곡들이 이제 어떤 그 음원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뭐 아마도 음원 쪽 도메인도 마찬가지일 거고 미디어 도메인도 마찬가지일 거고 결국은 어떤 그 경쟁이 있는 시장에서 이 분석을 하시게 되면은 결국은 뭐 잘 나가는 소위 잘 되는 어떤 상품들 잘 되는 것들이 특징 그리고 반대로 안 되는 것들이 특징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떤 뭐 기업의 전략을 도출한다거나 이런 이제 일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기 위해서 한번 이번에는 그러면 잘 되는 음원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분석을 해보고요. 그렇다면은 뭐 이제 이를 통해서 여러분이 뭐 음원이 이제 잘 되는 음원은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이번에 뭐 음원을 기획을 할 때 뭐 이런 어떤 특성을 가진 방향으로 해봅시다라고 뭐 할 수도 있겠고요. 혹은 뭐 이 플레이리스트, 이 음원 차트의 어떤 이쪽 이제 회사에서 만약에 근무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거기서도 이제 뭐 상위 차트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분석을 해서 이제 뭐 유저들의 어떤 취향을 좀 분석을 하고 이를 통해서 뭐 추천을 한다거나 이런 쪽에 활용을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은 시트를 하나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이용할 게 여기 있는 요것들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뭐를 해볼 거냐면요. 상위 한 뭐 10개 정도? 상위 차트 이제 스트림 랭크를 기준으로 해서 스트림 랭크를 필터에 쓰겠죠, 우리가.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상위 차트 이제 10개에 있는 곡들의 특성을
좀 바차트를 이용해서 이용 좀 볼까 해요. 그런데 한번 일단 먼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볼 거는 이제 곡별로 봐야 되니까 트랙 네임을 먼저 열에 좀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볼 값들이 이제 요것들이잖아요. 뭐 어카운트, 어쿠스틱니스, 댄서빌리티 이런 것들인데 요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좀 쓰려고 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놓으면은 값들이 이렇게 따로따로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측정값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값이라고 하는 거를 여기 행에다가 한번 올려놔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에 측정값이라는 이제 이게 생기면서 이런 게 표시가 되면서 막 이제 여러 값들이 지금 나오게 되죠. 그럼 이게 측정값이라는 것은 이 측정값 칸에 있는 여기에 있는 모든 변수들을 이제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변수로 해서 이렇게 그런 방법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네, 이렇게 막 값들이 막 나오잖아요. 바로 해서 뭐 근데 이게 이제 현재는 이제 모든 값들이 막 나와 있다 보니까 좀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필요한 값들만 좀 남겨 볼게요. 일단 요 랭크 이런 거 필요 없죠. 뭐 합계 이런 것도 필요 없고요. 지금 뒤에 퍼센트가 달려 있는 값들만 있으면 됩니다. 이거 한 번에 뭐 클릭해서 컨트롤 누르시고 클릭하시면 되고요. 시프트 누르시고 뭐 한 번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한번 지우겠고요. 여기 또 랭크, 뭐 스트림 랭크 이런 거 지우겠고요. 그럼 지금 총 6개가 남아 있는데 음원 특성에 대한 게 보시면은 하나, 둘, 네, 셋, 넷, 다섯, 여섯, 7개죠. 지금 스피치니스 있고 여기 제일 밑에 있는 뭐 밸런스라고 하는 값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클릭하셔서 드래그해서 놓으시면은 측정값에다가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크가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막대로 좀 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바 차트, 막대 차트가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선이 생겼죠. 돼 보시면은 지금 요 about 뭐 damn time이라고 하는 요 곡에 돼 보면은 지금 밸런스가 144, 뭐 스피치니스가 14.0 이런 식으로 지금 뜨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어떤 형태냐면은 바차트인데 누적 바차트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뭐 밸런스라는 값, 여기는 스피치니스, 여기는 라이브니스 이렇게 해서 차곡차곡 한 칸 한 칸 쌓여진 형태로 지금 데이터가 이제 구성이 됐고요. 그리고 요거를 조금 더 보기가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일단은 그 랭크 상위 랭크만 좀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 스트림 랭크를 이용하겠습니다. 스트림 랭크를 필터에 넣고요. 그러면 1등부터 942까지 있는데 10등까지만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은 10개만 이렇게 남게 되고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각각의 요 바 항목 하나하나를 좀 다른 색깔로 보이게 해볼게요. 지금 이걸로는 사실은 좀 보기가 썩 좋지는 않죠.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위쪽에 여기 이제 그 차원 부분 여기에 보시면 측정값 이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시고 색상에다가 그래서 오시면은 이렇게 측정값 이름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거를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밑에 측정값 이름이 요 세부 정보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빼고 뭐 이건 안 빼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이걸 빼고 여기에다가 그 각각 지금 이것들이 몇 등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순위를 한번 여기에 레이블로 뜨게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레이블 뜨게 할 방법은 레이블 뜨게 할 변수 스트림 랭크죠. 스트림스 랭크 클릭해서 레이블에 올려놓으면은 이렇게 뜨죠. 그런데 보시면은 지금 요 칸 하나하나마다 다 지금 요 순위가 숫자가 들어가 있어요. 물론 중간에 요 노란색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좁아서 지금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다 들어가 있으면 좀 보기가 썩 좋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여기에 숫자가 들어가 있는데 이 숫자가 무슨 숫자인지를 모르죠. 그래서 이게 뭐 1위, 2위 이런 식으로 어, 이게 8위, 1위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먼저 수정을 할게요. 수정은 요 레이블 버튼을 누르시고요. 여기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점점점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요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이제 변수명이 뜨는데요. 지금 이 변수가 현재 레이블에 들어가 있는 스트림스 랭크가 되겠고요. 여기 뒤에 위라고 이렇게 여기에 위라고 이렇게 타이핑 해주시면은 그리고 적용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뜨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을 이제 뭐 폰트 편집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폰트를 바꾸셔도 되고요. 폰트 사이즈도 바꾸실 수 있고 이게 두껍게 하거나 뭐 이탈릭 체온 뭐 밑에 밑줄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뭐 진하게 정도 해볼까요? 뭐 색상은 굳이 뭐 건드리지는 않도록 하고요. 여기서 확인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바꾸신 폰트로 일단 뜬 거를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순위를 하나만 이제 남기도록 할 텐데 순위를 이제 하나만 남기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레이블을 클릭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레이블을 지정할 마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레이블을 뭐 전체 다 뜨게 할 거야, 선택한 것만 뜨게 할 거야, 뭐 최소 최대값만 뜨게 할 거야, 혹은 하이라이트 된 것만 뜨게 할 거야 라는 거를 옵션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최소 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지금 최대값인 12 하고 최소값인 1위만 뜨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죠. 지금 최소 최대를 한 이유는 요 위에 있는 요값 그리고 밑에 있는 요값 이게 지금 최소랑 최대거든요. 둘 중에 하나만 남기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레이블 눌러주시고요. 지금 레이블 누른 다음에 요 밑에 부분에 이제 필드라는 값이 있는데요. 필드라는 부분인데 자동으로 되어 있는 거를 클릭을 하시고 요거를 측정값 이름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최소값과 최대값인 제일 위에 요거하고 요거 두 개가 지금 뜨게 되는 거고요. 얘가 이제 최소 최대 왜 최소 최대예요? 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면은 요게 오른쪽에 이제 범례를 보시면은 이제 파란색부터 해서 위에서부터 어쿠스틱니스, 뭐 댄서빌리티 이렇게 있죠. 제일 밑에 게 뭐 V로 시작하는 베일런스. 그러니까 이게 최소 최대 기준은 결국은 요 범례 값입니다. 그래서 지금 A로 시작하고 여기는 V로 시작하죠. 그래서 A는 이게 이제 컴퓨터가 받아들이기에는 제일 작은 값으로 받아들이고 V는 A보다는 뭐 A, D, E 뭐 이런 것들보다는 큰 값으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최대랑 최소가 지금 표기가 된 거고요. 그리고 밑에 옵션을 보시면은 뭐 레이블이 다른 마크와 값이도록 허용, 뭐 최소값 레이블 지정, 최대값 레이블 지정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이제 제일 위에 있는 A 어쿠스틱니스에만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값 레이블 지정되어 있는 거 체크 푸시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죠. 최소값만 이렇게 남아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 다 했고 보시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제일 위에 있는 값만 남아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요 순위가 있잖아요 지금. 근데 막 뒤죽박죽으로 지금 돼 있죠. 8위 다음에 1위 있고 9위 있고 4위 있고. 지금 현재 정렬된 기준은 밑에 보시면 이제 빌리버, 블라이딩 라이츠 이렇게 ABC 순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요 순위별로 해서 왼쪽부터 해서 이렇게 가도록 한번 정렬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순위 정렬할 때는 요 위에 있는 요 아이콘들을 이용을 했었죠. 근데 현재 돼 있는 이제 되시면은 뜨는 거는 트랙 네임을 측정값별로 오름차순 정렬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요거를 누르시면은 측정값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기 지금 랭킹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뭐 1등부터 이렇게 정렬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랭킹이니까 그러면은 랭킹에 있는 요거죠. 정확히는 요 레이블. 요 레이블의 순서대로 하고 싶죠. 그러니까 요 레이블 여기 있잖아요. 요거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위에 아이콘에 대시면은 네, 이렇게 말풍선이 뜹니다. 트랙 네임을 스트림스 랭크별로 오름차순 정렬합니다. 내림차순 정렬합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1위부터 해서 1위, 2위, 3위, 4위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위부터 정렬이 이렇게 쫙 됐고요. 대략적으로 좀 특성을 한번 볼까요? 사실 이제 이 측정 값이 우리가 스트림 순위하고 또 비례하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곡의 특성이랄까요? 곡의 강도 이 항목별로 그래서 이게 이 높이가 높다고 해서 뭐 스트리밍 순위가 높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곡의 특성들을 보시면은 지금 1위 곡 같은 경우에는 요 에너지 그리고 뭐 댄서빌리티라는 항목은 상당히 높은 편이죠. 뭐 그 다음으로 밸런스라고 하는 값이 높고요. 그런데 어쿠스틱니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곡들도 보시면은 지금 댄서빌리티하고 에너지 그리고 밸런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값들은 전반적으로 좀 높아 보이고요. 이 어쿠스틱니스라고 하는 값이 굉장히 낮은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곡에 따라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뭐 쉐이브 오브 유나 서먼 유 러브드 이런 곡들은 또 굉장히 높게 나타나죠. 그러면은 공통적으로 일단 이 세 가지, 특히 이 두 가지는 좀 높게 나타나는 것 같구나라는 거 정도의 특성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뭐 상위 2023년에 어떤 뭐 상위 곡들의 트렌드를 뽑아볼 수도 있겠죠. 이제 방금은 이제 탑 10을 이용해서 가장 상위에 있는 곡들의 이 특성을 좀 살펴봤죠. 그럼 이번에는 이것을 한번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복제를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좀 전체적으로 상위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현재 이제 복제한 여기에서 이런 걸 좀 볼까요? 그 파이 차트를 만들어서 좀 보려고 하고요. 파이 차트를 만드시기 위해서는 측정값 이름은 그대로 놔두시면 될 것 같고 요 스트림스 랭킹 여기 레이블 넣었던 거 요거는 빼도록 하겠고요. 필터 있는 것도 빼도록 하겠고 그리고 요 막대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 자동 막대로 돼 있던 거를 파이 차트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막 이렇게 막 점점점점 이렇게 막 나오죠. 이 상태에서 이 측정값 행에 있던 측정값 이거 클릭하신 다음에 각도 이 각도로 가지고 오시면은 이 각도가 이제 요 각각 측정값에 있는 값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뭐 비례하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서 열의 트랙 네임이 있는데 지금 이제 곡별로 해서 파이 차트가 다 그려진 상태거든요. 현재는 뭐 이 형태의 차트가 필요하시다면 사용하시면 되고요. 열에 있는 트랙 네임은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전체가 지금 이제 합쳐져서 지금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퍼센트하고 뒤에 나온 숫자가 막 63,000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제 지금 측정 값들이 합계가 된 상태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거를 좀 평균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값 여기 하나씩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합계로 되어 있는 거를 평균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뭐 에너지도 바꿔주시고 하나씩 이거는 바꿔주시면 됩니다. 다 바뀌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대보시면은 64.28, 뭐 66.97 이렇게 이제 평균 값으로 지금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측정값을 여기 레이블에다가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측정값 요 값들이 지금 레이블로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요 측정값 이름을 넣을게요. 그러면 이게 무슨 값인지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죠. 순서는 조금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위아래를. 그러면은 위에는 측정값 이름, 밑에는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데 지금 파이 차트 이거 너무 작죠. 이걸 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오른쪽에 여기 아이콘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표준이라고 돼 있는 이 드롭다운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시고 전체 보기를 누르시면은 네, 이렇게 확대해서 나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지금 값이 지금 이거 하나만 나오고 있는데 이거 전체가 나오게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전에 우리가 이제 바 차트 이거 하면서 지금 제일 위에 있는 어쿠스틱니스에만 값이 나오도록 수정을 했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여기만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이블 클릭해 주시고요. 우리 아까 전에 최소 최대만 이렇게 되도록 했었죠. 이거를 전체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전체 값들이 이렇게 뜨는 거를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곡들이 전반적으로 일단은 에너지나 댄서빌리티는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크게 우리가 뭐 앞에서 이제 요 두 개가 좀 많이 높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꼭 상위 탑 10 곡들만 이 댄서빌리티와 에너지라는 항목이 높은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비교를 해볼게요. 상위 곡들하고 뭐 전체하고 이런 식으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를 이제 상위 곡들, 뭐 하위 곡들 이런 것들을 좀 구분을 해야겠죠. 지금 앞에서는 뭐 사실 단순하게 그냥 탑 10 해서 942개 중에서 10개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좀 구간을 나눠서 상중하 구간을 좀 나눠 보도록 할게요. 이 파이 차트를 이제 세 개로 나눠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걸 이제 세 개로 나누기 위해서는 결국 상중하를 구분을 해야겠죠. 그러면은 스트리밍을 기준으로 해서 뭐 어디까지가 상이고 어디까지가 중이고 어디까지가 하인가 그것을 정의를 해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런 걸 좀 써볼 거예요. 여기 스트림스에다가 마우스를 대시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만들기를 보시면 구간 차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해 주세요. 구간 차원이라는 건 뭐냐면은 특정 값, 뭐 스트림스로 만약에 만든다면 스트림스를 기준으로 해서 구간을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차원이 이제 하나가 생기게 되고 이 차원을 만약에 뭐 열이나 행에 넣는다면은 이 차트가 만약에 지금 상중하로 한다면 원이 3개가 생기겠죠. 그래서 각각 이제 상중하로 해서 보실 수 있는 그런